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11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1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0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기해월 신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일간이 경금에서 신금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금 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신,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라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이 있습니다. 이 오행을 다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금이라고 하는 것과 다시 음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경이라고 하는 것 금에 해당이 되고,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공부하는 신이라고 하는 글자 역시 오행으로는 금이 되겠고요. 그 금 중에서도 얘는 음에 해당되는 금, 음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쇠, 강철 내지는 무쇠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쇠를 구분해 볼 수 있다, 쇠의 기운을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사람으로 치면 양은 남자와 같고 음은 여자와 같습니다. 남자는 아무래도 조금은 뚝배기처럼 좀 튼튼하고 좀 야무지고 약간은 꼴통짓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냥 있으면 좀 듬직한 그런 면이 있고 좀 애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도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여자 아이들은 강하더라도 인형을 좀 좋아하는 습성은 있고요.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상반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완철금, 완자라고 하는 것은 완악하고 거칠고 투박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그야말로 쇠 중에서 강철이라든가 무쇠와 같은 것이 바로 이 경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강철 무쇠, 말끔하게 정돈이 잘 된 그런 강철 무쇠가 아니라 원철이라서 땅속에서 금방 캐낸 그런 것과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강하더라도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금이 되겠고요. 신금은 경금을 단련을 해서 기구를 만들어 놓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보석이라든가 금은 보화 같은 거 있죠. 장신구 같은 거 많이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도자기 같은 거죠. 도자기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안경, 안경, 유리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으로서 좀 금 중에서도 강하고 투박하고 거칠고 날카롭고 반드시 모로서 화로서, 화 중에서도 정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용도가 생기는 그런 것이 양금이 경금이다라고 하면, 신금은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반지, 결혼 반지라든가 귀걸이라든가 각종 주얼리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다 신금이겠고요. 이런 것들을 다시 정화로서, 화로서 단련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맑고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뭘 필요로 한다?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반지, 귀걸이 같은 것 말끔하게 잘 닦아서 광채가 나야지만 반지, 귀걸이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지, 관리를 안 해서 녹이 쓴다거나 먼지가 뿌옇게 끼어가지고 광채를 잃으면 그 주얼리 보석은 용도가, 그 다음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임수가 하는 것이고요. 경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정화가 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또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는 일간의 특성상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했을 때는 비견겁제인 금으로서 방신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약할 때 인성이죠. 인성. 금의 입장에서 인성은 토가 되는데,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경우는 경금이든 신금이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비견겁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라도 있어서 약한 것을 도와줘야 되지만, 이때는 천간으로는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 내지는 축토 같은 습토로
금을 생조해 줘야지 천간으로 무토라든가 지지로 미토, 술토 같은 건토는 뭐예요? 생금을 할 수 없다. 건토, 생금, 불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금, 신금은 일간이 약했을 때 다른 오행과 달리 비견급제로서 돕는 것을 좋아하지만 비견급제가 없을 때는 토로서 생주해 주되 습토인 기토, 축토, 진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해월, 중요한 건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동절이 되겠죠. 동절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입동이 지나면서 수월에서 해월로 넘어오게 되고, 해월은 그래서 겨울 중에서도 초겨울이라고 하죠. 초겨울이라고 해서 맹동이라고도 하고요. 초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겨울이고요. 엄동설환이다.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환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특징. 그래서 혹한기가 되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탈 겁니다. 혹한기 훈련. 겨울에 하는 것을 혹한기 훈련, 여름에 하는 것을 혹서기 훈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혹한기 무조건 겁나게 춥고요. 남극 대륙을 연상해라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남극 대륙 영하 한 3, 40도 내려가는 것은 기본적인 그러한 추위를 갖고 있는 것이 남극 대륙이죠.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겨울보다는 더욱더 냉혹한 것이 해자축월이다. 그래서 항상 조후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다.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태양이 떠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난로를 피워서 혹한의 기운을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보는데, 조후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겠고, 또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화로서는 조후하고 정화로서는 단련한다라고 해서 어저께 제가 경금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 관살혼잡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관살혼잡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해자축월, 특히 해월과 자월은 어떤 계절? 수왕한 계절, 수왕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설기되는 식상이 많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고, 또 해월은 수가 왕한 수왕절에 반해서 금은 해월이면 금은 해월이면 뭐가 된다? 여기가 사지가 되죠. 병지가 되죠. 병지가 되기 때문에 금은 어떻다? 약하다. 금 자체가 약하니까 신약사주가 되겠죠. 신약사주. 그래서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도 약하고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도 약합니다. 그래서 사주로 볼 때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 중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쇠의 중화라고 하는 것에다 더해서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우냐 차가우냐를 말하는 것인데, 해월은 일단 수가 왕에서 열이 아니라 차갑죠. 차갑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주는 조우가 필요한 것이고, 일간은 금은 해월에 약하지만은 수가 왕하니까 일간 자체가 약하니까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일간을 도와주고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왕세와 한열이 어떻게 된다?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중화가 된 사주가 어떻다? 좋은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신금일간을 약하니까 약한 신금을 도와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도와주는데, 신금일간의 특성상 비견겁제로서 도와주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 토로서 금을 생해주면은 생은 해서 일간이 생조를 받을 수는 있지만 토가 있게 되면 신금이 어떻다? 더러워진다. 오금이 될 수 있고요. 심각하면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은 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신금일간이 해월에 태어나서 약했기 때문에 지지로 유금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렇게 간여지종이 된다 하더라도 해월에 약한 일간을 이 뿌리를 둘 수 있겠고, 유금이 없으면 신금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신금은 월지에 없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신금이 들어와서 신금이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있을 수 있죠. 신금이 가운데 일지 밑에를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금을 얻게 되면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을 수 있다. 만약에 인성이 없을 때는 무토로서 생해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 심한 경우 작은 신금을 매금할 수 있기 때문에 무토라기보다는 기토를 얻는 것이 더욱 좋다. 왜냐하면 기토는 매금시키지 않고 생해준다. 하지만 아무리 기토라 하더라도 신금 자체를 탁하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월령 자체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기토로서 신금을 생주해주고, 내지는
깃들어서 생쥐어주고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신금을 토세주옥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지지로 축토라든가 진토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가 있어서 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관건이죠.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원령의 임수를 깔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임수가 타간지 없어도 원령에 있는 것을 충분히 쓸 수가 있지만은 화가 없게 되면 금도 얼게 되겠고요. 금도 차갑고 물도 차갑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냐 금한수냉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금도 차갑고 물도 차가워서 얼게 되면은 그 물을 쓸 수가 없죠. 여러분 세수를 하려면 최소한 얼음을 깨서 녹여야지만 세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얼음을 가지고 세수할 수 없죠. 얼음으로 세수한다는 것은 뭐 얼굴에 대면은 얼음이 녹았기 때문에 얼굴이 따개지는 것이지 얼음이 녹지 않으면 얼굴에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것도 봤어요. 추운 겨울에 가로등이 쇠로 돼 있잖아요. 근데 너무 추우니까 개가 거기다 대고 핥았는데 개 혓바닥이 거기 너무 차가우니까 거기 얼어붙어 가지고 개가 아주 그냥 옴짝달싹 못해 가지고 따뜻한 물을 부어서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추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금에 얼음을 갖다 부어 보면 계속 얼음이 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월에는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면 경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마찬가지겠지만 병화가 없는 사주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이 화가 있어야지만 조우도 하고 해중에 있는 임수를 녹여야지만 임수 가지고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신유 이렇게 돼가지고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으면 금상첨화일 것이고요. 병화 자체가 해월에 약하기 때문에 병화도 지지로 인사오 등에 뿌리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사오라고 하는 것은 다 있을 필요는 없고요. 인목이 하나 있든 사화가 하나 있든 오화가 하나 있든 하나만 있어 주어도 좋지만은 뭐 다다익산으로서 인목 하나에 오화까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지만 너무 욕심 부릴 필요는 없겠고요. 병화일간이 용도 힘이 있으려면 인목 4화 5화 중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병우 이렇게 얻게 되면 병화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아니면 이것이 병인 이렇게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단 이렇게 일간 자체도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더욱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 다시 정리를 하면 해월의 신금은 일단 병화가 있어서 조해야 되고요. 해중에 있는 임수를 병화가 있어서 녹여 주어야지만 임수를 쓸 수가 있죠. 용신의 임수가 별도로 있어도 좋지만 없다 하더라도 해중에 있는 임수를 능히 쓸 수가 있겠고, 병화로서 조우하려고 하면 병화가 힘이 있어줘야 되는 거니까 지지로 인사호 중에 하나 정도 병화가 뿌리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해월의 신금이 약하니까 신금도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에 뿌리를 둬서 일간이 힘을 얻는다라고 하면 좋을 것인데, 신유금이 없을 때는 지지로 진토, 축토, 천간으로는 기토가 있어서 신금을 생해주면 좋을 것이나 토로서 금을 생해줄 때는 금이 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걸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어저께는 경금이 해월에 태어난 것, 경금은 양금이지만 오늘 신금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 될 것이고요. 원령 해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양수, 양에 해당되는 수가 되겠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관계, 일간이 생해주는 것을 식상이라고 합니다. 생자, 내가 생해주는 것을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양대양, 음대음 이렇게 되는 것을 식신이라고 하고요. 식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대음, 음대양은 이걸 상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음대양이 되는 것인가, 격은 어떤 격국 상관격이 되고요. 설기태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금수 어떤 상관격, 진상관격, 진자가 붙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상관이 왕해서 약한 일간이 상관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해월의 신금은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월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제일 급선무는 일단은 물이 얼어붙은 물과 얼어붙은 금을 녹여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가 경진이었고요. 오늘은 신사가 이렇게 되죠. 신사 일주가 이렇게 되는데, 사화를 얻었고요. 사중 경금에 일간이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령인
해수하고 뭐가 되죠? 사해상충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해수도 깨지게 되지만 용신으로 써야 될 사중에 있는 병화가 깨져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주어지게 되겠고요. 연지의 축토라고 하는 편인이 있고 축중에 있는 기토가 월간에 이렇게 투출해서 얘를 생해주게 되는데, 화가 있어서 녹여 주어야지만 땅도 얼지 않아서 일간을 생해줄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물이 녹아서 일간을 도세주옥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해상충함으로 인해서 사중병화가 깨져서 완전히 못 쓰냐, 조금의 온기는 남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불에다가 물을 부면은 금방 온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은 꺼지더라도 온기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조후할 수 있는 사중의 병화가 완전히 기능을 못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온기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충대물로 인해서 그 기능이, 원래 충이 되지 않았을 때 사화의 기능이 100%였다라고 하면 사의 충이 됨으로 인해서 그 기능이 30% 이상 20% 이하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연간의 비견인 신금은 한기를 생겨주는 역할, 그 다음에 기토가 일간을 생해준다 하더라도 화에 조우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금한순행했다, 토도 얼게 되겠죠. 다시 생시에서 뭘 얻는 것이 중요하다? 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화를 볼 수 있는 생시 몇 가지가 있어요. 경인시 정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 경인시 선생님 화가 없는데요, 인중병화라고 하는 것이 장생이기 때문에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인, 계사, 가보, 을미, 미중정화는 좀 무시합니다. 병신, 정유 이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인시 이렇게 볼까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 기토가 약하죠. 사중 경금에 뿌리를 둘 수 있었다 하더라도 사해충으로 이렇게 깨져 있고요. 화가 깨져 있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경금, 사중 경금이 투출되어 있는 것이고, 일간이 약한데 이렇게 경금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일간 신금이 도움을 얻을 수 있죠. 사중 병화에 조우할 수 있는 공력은 크게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인중 병화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중 병화의 공력, 미약한 공력에다가 인중병화의 공력을 좀 덮게 되면 그래도 조후는 조금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운을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신묘 같은 경우에는 묘목에 화가 없습니다.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해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하게 되는데, 화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면 뭐 진토가 토생금하고 축에 신금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신약한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월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물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좋지 못하죠. 그 다음에 사해충으로 해서 얘가 깨져 있기 때문에 조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어디로 가야 된다?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계사시 같은 경우 얘는 이거 해수 하나가 둘 다 사해충에서 다 깨졌다고 보지 마시고요. 이 해수는 일제는 해수 사화를 사해충에서 깨먹었고, 여기 있는 사중 병화는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신금이 사중 경금에 뿌리 또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단점은 뭐가 단점이냐? 개수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 얘가 단점이죠. 해월에 개수 투출하게 되면 저거는 임수가 아니기 때문에 도세주옥, 신금을 도세주옥 할 수가 없겠고, 오히려 동절에 수가 다시 많아지는 것, 그 다음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동지는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개념도 있지만은 뭐다? 기온이 더 크게 하강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기토는 금도 생할 수 있겠죠. 금도 생하지만 수를 갖다가 좀 억제해 주려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죠.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토생금 금생수에서 이렇게 통관이 돼서 개수가 조금은 뭐라 그럴까, 생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기토가 얘를 제하려고도 하니까 이 정도는 그냥 나쁘지 않다. 사화를 얻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뭐랄까, 개수가 투출된 것보다는 더욱 공력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해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그래도 사해충 되더라도 오화가 있고 목에 화를 생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생시가 되는데, 병신 신유시 같은 경우, 특히 대표적으로 병신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어떤 분들이 사신합이 되기 때문에 사해충이 해소가 된다라고 볼 수
수도 있지만 이거는 벌써 사회충이 돼서 사화가 깨졌기 때문에 깨진 사화하고 신금하고 합하기 좀 어렵죠. 사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이 병화가 뿌리가 전혀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 병화가 또 일간 신금하고 또 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조금은 흠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유시도 마찬가지로 정유시도 정유시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유합하느라고 사회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충이 됐기 때문에 사유합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정화가 사회 뿌리를 둬서 투출돼서 조우한다라고 하지만 정화는 조우의 개념보다는 정화는 신금 입장에서 뭐가 되죠? 칠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화가 신금 옆에 붙어 있으면 신금을 녹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국세가 되죠. 신금이 정화를 보면 신경이 좀 많이 그래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도 기토가 옆에 있어서 정화가 얘를 공격할 때 기토가 얘를 갖다가 화생토 토생금에서 통관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작용은 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신금은 정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난한 생시 같은 경우는 경인시 정도 아니면 가보시 정도가 제가 봤을 때 가장 무난한 생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자시, 무술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 투출하게 되면 뭐 한다? 신금을 토다 매금하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